은평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정책 실명제 대상을 10억 원 이상 사업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책 실명제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의 실명과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장마철을 앞두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수해 예방을 위한 연속 보도, 산사태 피해 지역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인부가 8m 아래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가 시행 중인 정책 실명제 대상을 10억 원 이상 사업에서 3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은평구의회 황재원 부의장은 13일 열린 구정질문에서 은평구 정책 실명제를 확대 시행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정책 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 정책에 참여하는 관계자의 실명과 사업의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황 부의장은 은평구는 현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400여 개의 정책을 공개하고 있는데 일부 공개 내용이 누락돼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정책 실명제의 범위에는 분명히 정책 입안자 및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등도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노연이 447건의 정책 실명제 자료를 분석해 보니 공개된 자료에는 담당 부서와 담당 공무원만 적시되어 있을 뿐 정책 입안자, 시공회사 및 대표 등은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황 부의장은 또 정책 실명제를 통해 주민들이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책 실명제 확대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장마철을 앞두고 준비한 수해 예방 연속 보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산사태 복구 작업이 2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전남 지역입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집중호우로 주민 1명이 숨진 광양 탄치마을입니다. 폭우에 무너진 산 비탈면 토사가 주택과 창고를 덮쳤습니다. 이곳은 2년 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보니 풀이 무성하게 자란 모습인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방수포 곳곳에서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벗겨진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죠. 원래 한 번 일어난 거는 두 번째 일어나기가 쉬워요. 모든 사고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스럽게 좀 해결해서 오시면 싶습니다. 당시에 산사태 피해를 입은 주택은 모두 4채. 이 가운데 주민 2명은 2년째 임시거처에 머물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다시피 컨테이너 박스에 사니까 불편은 정도가 아니고 한 2평 되는데 오면 손자들이라도 일요일이나 명절 때 오면 잘 데가 없어. 비탈면에 경사를 완만하게 한 뒤 중턱에 도로를 내는 복구 계획을 이미 세운 광양시. 그런데 토지 보상 절차가 늦어지면서 복구 작업이 지연됐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무너진 주택에 대한 피해 보상을 원하고 있지만 광양시는 관련 법에 근거해 보상 대상을 토지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양시는 주민들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 편입 토지에 대한 보다는 그 당시 이제 피해 입었던 보상을 행정에서 먼저 조치를 해주고 그다음 편입 토지에 대한 협상 테이블 앉아야지 그분들과도 계속 협의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2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복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광양 탄치마을. 또다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년 전 그날이 재현되지는 않을까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옥정 신도시는 인구 8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응급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네,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딜라이브 뉴스 박용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의 한 병원. 2021년 응급실과 450개 병상을 갖춘 준대형급 병원으로 개원했지만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 속에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정부나 서울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2층에서 하체에 계단에 물 들다가 들고 내려다가 넘어져가지고 인제도 끊어지고 뼈도 끊어져. 여기 인공 관절도 수술해서 나는 이런 거 하지도 못하지. 여긴 전염일까요? 여긴 무슨 이런 거를 해. 여기는 그런 실력자가 없지. 의사가. 양주시에 위치한 병의원은 20여 개로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시설은 전무합니다. 인접한 의정부에 2개의 대학병원이 있지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새 아파트 때문에 계속 인구가 늘어날 추세입니다. 어린이들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르신들 의정부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폭증하는 인구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옥정 신도시 인구는 7만 63명으로 지난해 6만 명을 돌파한 이후 반년 새 1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옥정 신도시가 얼마 전에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입주가 다 되면 거의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지금 25만을 돌파하고 곧 있으면 2035년 35만까지 갈 예정인데 빨리 응급의료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청 주도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6억 원을 지원하는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나서고 있는 병원은 없는 상황. 커져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의료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옥정 신도시엔 12,000세대가 입주하면서 8만 명의 인구가 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만 명까지 인구가 늘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인부가 추락해 다쳤습니다. 양천 소방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33분쯤 신정동의 건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가 8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다리 등을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의회가 13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과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양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공공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습니다. 은평구가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혼자 사는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에 나섰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는 1인 가구의 일상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은평구의 1인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전체 21만 가구의 40%인 8만 5천 가구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는 교육 상담과 여가 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자립준비 청년과 중장년 등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확인과 신청은 1인 가구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 목4동에 공공형 스터디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공공형 스터디 카페는 양천구가 노후한 목4동 청소년 독서실을 재정비해 마련한 건데요. 공공형 스터디 카페는 3층 건물로 개인 좌석은 한 번에 52명까지 이용할 수 있고 6인용 그룹 스터디룸, 소규모 강의실, 상담실, 쉼터 등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이용료는 하루 500원으로 무인 키오스크에서 회원 등록을 한 후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하다. 그건 너무 심하다 임마.
최근 한 방송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지역별로 구분한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진짜 지역별로 다른 걸까요?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학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대학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 니 왜 그러는데? 니 왜 가는데? 아, 오늘 진짜 짜증난다. 니 오늘 진짜 짜증난다. 어느 지역인지 구분하셨나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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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왜 그러는데? 아, 니 왜 그러는데? 니 왜 가는데? 니 왜 가는데? 아, 오늘 진짜 짜증난다. 아, 오늘 진짜 짜증난다. 니 오늘 진짜 짜증난다. 니 오늘 진짜 짜증난다. 경북 쪽 사람들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그 굴곡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부산 사람들은 낮고 중간에 높고 이래 3단으로 돼 있는데 그 간격이 별로 안 커 보여요. 경상도 사투리, 경상남도 안에서도 경상북도 안에서도 성조와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야라는 말은 부산에서는 진짜가로, 진주에서는 애나가로 표현합니다. 형을 뜻하는 말, 부산에서는 형님이라고 말하지만 진주 등 서부 경남에서는 은가라고 표현합니다. 대구에서는 희야라는 말을 씁니다. 이 형이라는 말은 나중에 들어온 말이고 이 언가라는 말은 원래 언니야 여기에서 바뀐 말이거든요. 그 언니야라는 말이 남자나 여자나 손이 사람을 부르는 우리 고유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언가로 했으니까 옛날에 어휘도 옛날 어휘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죠. 경상도 출신이라면 100이면 100, 말만 듣고도 나와 같은 지역 혹은 다른 지역 출신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잠시 4년 정도 경남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는데 주변 사람들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사투리가 심해졌노? 예, 뭐 이렇게 대답한다던가 뭐 했지 얘라는 말을 제가 쓴다던가 좀 많이 난다고 생각하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뭐랄까 좀 줄인다고 해야 되나? 글자 자체를 갖다 좀 많이 줄여가지고 얘기하는 게 약간 좀 부산이 센 느낌? 경북에서 약간 강원도 쪽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살았고 근데 근무지는 또 안동이어서 안동에도 사투리가 조금 달라요. 대구도 다르고. 이 같은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 예전의 형태들이에요. 대구 쪽 사람들은 그대로 갖고 있고 굉장히 보수성이 강하죠. 유동인구가 많고 하는 경상남도 쪽 사람들은 변형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역 고유의 사투리 특성은 세대가 바뀔수록 점차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사투리는 표준어로 고치는 것이 좋다는 인식, 또 미디어의 영향으로 언어마저 수도권 집중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지역 소멸과도 관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울 지향적인 그런 형태들로 갔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지역적 요소를 없애기 위한 방법들이 자꾸 강구되고 안 쓰겠다라는 의식 때문에 버리게 되고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서 사투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자산들이거든요. 어쩌면 관광 콘텐츠로 어떤 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좋은 단어들을 개발하고 사람들 인식 오해를 푸는 그런 강좌, 그 다음에 사전, 그 다음에 방송국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상도 지역의 사투리 차이, 여러분은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또 사투리의 특성이 사라지는 현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오는 15일부터 민생 현장을 찾아 주민 소통에 나섭니다. 김 구청장은 지역 내 초등학교와 경찰 지구대, 장애인 지원 주택 등을 방문해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첫 일정은 수색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일일 선생님이며 주요 시설 32곳을 방문하는 전체 일정은 다음 달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행정 업무를 체험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는데요.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이나 은평 소재 대학교 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1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